다음 사연입니다. 7세 여아 내년에 학교 입학하는데요. 학교 가기 전에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 풀어보고 가도 괜찮을까요? 해주셨어요. 물 한 잔만 마시고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갑자기 건조해져서 목이 갈라져서 아프네요, 목이. 자, 다음 사연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건조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7세 여아 내년에 학교 입학하는데요. 학교 가기 전에 24년도 올해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 풀어보고 가도 괜찮을까요? 해주셨어요. 네, 괜찮죠. 네, 괜찮아요. 네, 괜찮죠. 한 가지 딱 걱정돼요. 한 가지 요거 보시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보고 한 가지가 딱 걱정되는데,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판단할 때 가지고 있는 경향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향이 뭐냐 하면, 한번 봤던 걸 또 하는 걸 되게 지루해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해서 자신감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하고 목소리가 커지는 아이들도 있지요. 그래서 아이의 그런 성향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런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이는 미리 보면 다 했던 거라고 해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보다는 디딤돌 기본 응용 수준의 교과 문제집을 풀고 가도 효과는 비슷하거든요. 다만 개념 부분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게 교과서가 더 훨씬 수월하게 되어 있죠. 쉽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활동도 있고 하니까 엄마랑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말씀하신 거라면,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은 체계적으로 집에서 수월하게 하는 데는 장점. 그런데 학교에서 배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단점도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 성향과 관련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수학 익힘책 이런 부분들은 복습할 때 활용하거나 하는 거는 괜찮아요. 약한 부분이 있으면 제일 기본기로 수학 익힘책을 다시 한번 풀려본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 보는 건 좋은데 지금과 같은 단점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본 응용 같은 책들, 기본서들 이렇게 대체해서 가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1학년 입학할 때는 연산만 해서 학교에 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교사용 지도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학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수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거고 생활 속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수업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체도형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생긴 건 굴리면 굴러갈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입체도형 배울 때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막 배워서 잘해야 되는 거 이런 것보다 아이들 간에 차이 날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익힘책 교과서보다는 요 시기에는 연산이 더 포인트로 보면 연산이 더 포인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과서 수학 익힘책은 아주 좋은 책이라는 거. 여러 가지 선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이의 성향을 보시고 선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처음에 재미삼아서 7살 때부터 1학년 소마셈 팩토 시작으로 플라토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고요. 최상위 수학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다 풀고 그 필즈 베이직 다 풀고도 1학년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현재 2학년 소마셈 7번 책, 나눗셈, 2학년 팩토 2권 남겨두고 플라토는 3학년 거 들어갔고요. 최상위 수학도 2-2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거 하고 있네요. 팩토와 2학년 필즈 재미있다고 풀고 있는데요. 정답률은 연산은 95%, 사고력은 80% 이상 됩니다. 아이고, 아주 잘하는 아이네요. 연산은 95%. 아이고, 꺼놓고 하겠습니다.
정답률은 연산은 95%, 사고력은 80% 이상입니다. 하루 한 잔씩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하는 아이죠. 아주 잘하는 아이예요. 문득 1학년 1학기가 지났을 뿐인데 선행을 계속해도 되는지, 아이가 2학기 겨울방학 때는 3학년 걸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계속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소마셈, 팩토, 최상위 수학, 플라토, 필즈를 하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아이가 매일 꾸준히 한 장씩 하는 걸 계속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걸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2학년 내용까지 있는 것들, 지금처럼 난이도 있는 것들, 그리고 좀 기본적인 것들 섞어서 이렇게 가주는 거 아주 좋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1학년인데 1학년 2학기의 겨울방학, 2학년이 되기 전에 3학년 걸 시작해야 될 것 같다 하신 거죠. 그리고 문제집 푸는 권수도 많아요. 아이가 재미있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하면 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보다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행하셔도 되고요. 다만 3학년 내용부터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너무 재미있게 아이가 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가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사고력 문제들, 그 다음에 너무 심화로만 가면 부작용이 좀 발생합니다. 제가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그런 부작용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잘하는 아이라서 사고력 심화 교재들을 하면서 교과도 최상위로만 이끈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어느 날 보니까 좀 기본적인 부분이 취약한 부분들을 발견을 했었어요. 연산에서도. 그래서 개념서는 꼭 하시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연산도 하고 도형학습지도 하고 사고력 학습지도 하고 교과 최상위도 하고 하니까 너무 수학을 즐겁게 잘하는 아이 같아요. 그래서 선행에 대한 고민은 너무 많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쭉쭉쭉 나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양한 책들 많이 풀면서 수학을 즐겁게 하는 아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선행이 1년, 2년 이렇게 쌓이면 더 좋은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원에서 경쟁하면서 공부할 수 있거나 이렇게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선행을 많이 하는 것 자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많이 다양한 책들 풀려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초등학교 3, 4학년, 한 4학년 정도 되면 디딤돌 3% 올림피아드 이런 책이 이제 초등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고 1031 이런 책도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인데 선행이 굳이 필요하지 않겠어라고 하면 그 어려운 책들에 도전하고 하면서 정말 이렇게 수학적인 내공을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학년에서는 사고력 교재가 가장 어려운 책이지만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경시도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나가신다 생각하고 선행은 너무 붙잡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이네요. 수감각 좋은 아이 꼭 선행을 해야 할까요?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수감각 좋으니 더 시키라고 주변에서 더 날립니다. 엄마 주관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잘하는데 더 안 시키면 이상한 듯. 요즘은 개인적으로 잘하는 건 적정하게 발전시키고 다른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반학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더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잘한다고 계속적으로 진도 나가야 하나요? 계속 나가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소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감각이 좋아서 잘 받아들인다면 진도를 계속적으로 나가도 되는 것인지요? 진도 나가도 되죠. 나가도 되는데 조금 전에 여기
이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학년 때는 선택할 게 많지 않고 그 수준 자체가 사실 많이 높지 않아서 아이가 잘하는 아이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부하는 학습 시간이 똑같은 문제당이라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 자체는 막 3, 4년, 4, 5년 뭐 이렇게 달려갈 수는 없거든요. 하다 보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학년 거는 워낙 이제 수준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연산 위주니까 학년이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좀 늦춰져요. 심화들은.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독서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죠. 이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수학 하나만 보면 선행을 좀 해놨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더 넓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선행은 지금 몇 학년일지 잘 모르겠지만 꼭 굳이 선행 뭐 그렇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가 잘 한다면, 선행이라는 것은 전략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선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원에서 실력이 선행까지 나가기 힘든 아이들을 무분별하게 빠른 선행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학원이든 집이든 똑같네요. 무분별하게 빠르게만 나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선행 자체는 학습 전략이죠. 미리 공부하고 미리 대비하고 나중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전략이죠.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뭐 해요? 나중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반복할 수 있도록 다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수학에서 선행과 심화를 꾸준히 시킨,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자를 만나서 가르쳤던, 초등 3, 4, 5학년 때 4, 5, 6학년 이렇게 가르쳤던 제자를 만나서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중등수학 안 어렵니? 했더니 네? 중등수학이 왜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수학적으로 아주 똑똑해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초등학교 때 선행과 심화를 다지고 하면서 선행을 해나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념만 선행해 나가는 것도 잘못된 선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바로 앞에 사연처럼 사고력 심화도 하고 교과 심화도 하고 이렇게 다지고 하면서 아이가 능력이 되니까 선행을 해나간다, 이게 1년이 선행되고 2년이 선행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선행이라는 건 정말 개념만 막 배워가지고 빨리 해놓고 3번, 4번 반복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나쁜 선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학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문제를 3학년 문제인데 6학년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비와 비율은 6학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2학년 때 곱셈을 배우고 나서 비와 비율에 대한 개념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쌓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학년, 5학년 아이들에게 비와 비율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다가갈 거냐면, 예를 들어 5학년 아이들에게 속력 문제다라고 하면 1km에 1시간에 50km를 간다. 그러면 3시간이 되면 몇 킬로미터를 갈까? 이거는 관계에 대한 이해죠. 그래서 시간이 3배가 되면 거리도 3배가 돼야 되라고 관계와 현상을 이해하고 푸는 건데, 만약에 비례식을 가르쳐줘서 이게 비례식이 1대 3이면 여기가 3이 되면 여기가 몇이 될까? 이거를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 이렇게 가르쳐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르친다면, 속력 문제는 비와 비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진짜 비와 비율을 배워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 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개념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하나의 그러니까 유형이 아니라 하나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3, 4, 5학년 과정에 사실상 비와 비율에 가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비와 비율이라는 거지. 비와 비율이라는 것이 식이 있어. 식만 배우면 엄청 쉬워.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3배 되고 똑같이 3배, 뭐 몇 배, 몇 배가 똑같은 관계는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이, 저는 이렇게만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으로 풀기 전에 다양한 관계를 이해하고 그 학년의 내용들로 풀 수 있는 최대한 공부를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행적인 지식도 같이 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과 자기 학년의 것들을 다 같이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자, 이런 부분에서. 네, 그래서 선행이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개념만 선행해서 2학년의 기술을 배워오면 도움이 돼요. 이런 것들은 반대. 하지만 지금 학년에서 다지고 하면서도 선행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나중에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선택지가 넓어지는, 또는 나중에 뭐 특목고를 선택할 수 있는, 입시로 보면 그런 여유들도 생기는 것이 되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셔서 자기 거 위주로 이렇게만 계획을 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